네, 오늘도 그 주님 위에 계시다는 광고주님의 저희 광고 들어주신 활력보스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은 피로 개선 및 활력 케어가 필요한 남성들을 위해 홍삼을 원료로 한 활력보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활력보스는 국내산 6년근 홍삼과 면역 기능에 도움을 주는 기능 원료인 아연을 더한 액상형 앰플 제품으로 과도한 업무와 잦은 회식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들이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면역력 관리에 신경이 쓰이거나 부모님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선물을 찾으시는 분은 귀한 원료로 만든 활력보스를 추천합니다. 남자의 자유와 자신, 피로회복이 필요한 남성을 위한 맞춤 활력보스. 판매 수익금은 장학사업 등 교육 재원으로 쓰여집니다. 네, 활력보스입니다. 보스. 네. 보스고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에서 직접 제조를 하고요. 네. 자, 이렇게 한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병. 전 지금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솔직히 진짜로 여기 오기 전에 2개를 먹고 왔어. 진짜? 지난번에 여기서 주신 그거. 아, 네. 그럼요. 이거 먹고 방송하는 거랑 안 먹고 방송하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나. 진짜? 2개를 먹고 왔어, 지금. 그래서 오빠가 오늘 좀 텐션이 업이다. 예. 아니, 저도 방금 마셨잖아요, 오빠. 기분이 네. 어때요? 이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불량식품 뭐 음료수 먹는 거 같은 거 아니고, 진짜 진득한 홍삼액을 먹는 것 같은 느낌 있죠? 근데 또 입이 그렇다고 너무 쓰지도 않아. 쓰면 잘 안 먹게 되잖아요. 손 안 가. 먹을만 한 딱 그 네, 정도에. 네. 그리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한 복에 예를 들어 이만큼 마시잖아요. 죽어요. 이 정도 딱 크기가 딱 맞고요. 맞아요. 특히 남자한테 좋다는 게 이게 남자 활력인데 남자의 피로나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해주는. 남자뿐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남자한테 가장 좋고 당연히 여자들한테 맞아요. 상관없죠. 남자 이게 정말 나 감동적인 것 같아. 어떤 거? 수익금은 장학사업 등 교육 지원으로 쓰인다. 그렇대요. 심지어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원료 좋잖아요. 원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주원료가 홍삼 6년근을 쓰고요. 네. 아연도 주원료로 들어갑니다. 부원료들도 약간씩 있습니다. 밀크, 시슬, 알시조, 간 보호하는 거, 오미자도 있고요. 인삼 열매도 있고, 테아닌도 있고요. 수면의 질을 좋게 하는 마카도 있습니다. 소팔메토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여러 가지 주원료, 부원료를 통해서 활력이나 면역력,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야, 술 좀 드시는 분들 가운데서 여기 밀크시슬이 굉장히 요즘 인기가 있거든요. 이거 먹으면은 주량이 한 2-3배는 늘어난다고 해요, 진짜. 숙취도 없고. 그렇죠. 이게 이미 이 안에 들어갔다 이거죠, 이게. 네. 오빠 너무 주신 거예요? 뭐요? 요즘 술을 사랑하시잖아. 요즘 뭐 삶에 희망이 생겼다고 할까? 네. 드시고 소를 더 드실 수 있어서 원료 너무 좋고요. 또 어디서 만들었느냐?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에서 이거가 어디서 만들었느냐고 굉장히 공신력이 생기니까요. 그거 보셨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일 하잖아요. 장학사업 등 교육 지원으로 쓰여진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면역력이 진짜 최우선이거든요. 그렇죠. 코로나에서도 그리고 많은 그 질병들에서 면역력을 일단 챙겨주니까 온 가족이 한번 섭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사야 돼요? 이거요? 어디다 연락을? 자, 구매 공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세브란스 케어 위고몰입니다. 네. 그리고 364-3332 02-364-3332로 연락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침 또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주제로 잡았으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네. 얘들은 왜 싸우려고 하고 저 궁금했어요. 푸틴은 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철수했다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진 몇 장만 공개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러시아가 그런 짓을 많이 해요. 탱크 같은 거 가만 놔두고 병사들만 이제 철수시키는 거야. 탱크가 뒤로 빠꾸고 해야 되잖아. 맞아요. 이건 놔두고 병사만 후퇴시켰다가 다시 해바뀌면 다시 복귀시키고. 아니 우리 땅에서 우리 군사 훈련하는데 너희들이 왜 신경 쓰냐고. 맞는 말이죠, 그건요. 국경지대에서 우리가 군사 훈련하는 말도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 영국 정부가 딱 어떤 사진 보여줬냐면 훈련하고 있는데 야전병원이랑 혈액은행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전투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훈련이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건데. 병원이 있다는 거죠. 전쟁을 하려고 하는 너무 거죠. 얼마나 맨날 불안해서 떠들고 살 거 아니에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할머니랑 애들도 총 쏘는 훈련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외교 관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가족들은 다 나왔죠. 한국인들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나왔어요. 키예프가 수도잖아요. 네. 키예프에서 폴란드라든지로 나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고. 나라 사람도 있죠. 우크라이나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전쟁이 안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외교관 철수시키고 그 주재관 철수시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뭐랬어요?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중국 주민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그냥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나름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알아. 중국 보면 안 돼요. 하는 말이 아 중국이 그냥 있으면 중국이 전쟁 안 나가면 하는 전쟁 거야? 나는 거고 중국 요놈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군사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박 변호사님이. 네.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아니 뭐 전쟁 일어난 사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피해자들을 가끔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정말 이거는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전쟁 같은 사랑. 맞아. 무슨 이 물류 전쟁이라고 말들 전쟁이라는 말 너무 쉽게 붙이는데 전쟁은 한번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이거는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게 딱 그 대에서 끊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 이게 그 전 세계 3분의 1의 밀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예요. 밀. 네. 그래서 밀가루를 수입하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들, 그다음에 제3세계 국가들들 싸게 밀가루를 수입 못 하잖아요. 네. 여기서 난리가 난다고. 왜 북아프리카 기억나지만 아랍의 봄이잖아요. 네.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일으켰던 네. 거. 이게 그 당시 이제 빵값이 폭등해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밀 수급이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면 똑같은 또 이 봉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3차 세계대전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은 약간 구라를 쳤다는 평가도 있어요. 왜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괜히 미국은 막 겁주고 바이든이 막 전화하고 공간 철수시키고 왜냐하면 못하게 여론 조성하려고 푸틴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봤을 때 했을 때는 망하는데 전쟁에 관해서 저는 또 형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 중에 하나가 욱하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전쟁을. 그래 되는 게 두려운 건데 뭐 어쨌든 지금 뉴스상으로는 뭐 약간 소규모 뭐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이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럼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쨌든 지금 제일 불안불안한 거고 그 크림반도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크림반도는 지금은 사실은 크림반도는 러시아 쪽으로 가 있어요. 거예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커요. 우크라이나 큰데 지금 말한 것처럼 수도 키예프를 중심으로 하고 이 서쪽에 가까운 유럽 쪽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쪽이 있고 동쪽이나 크림반도는 러시아 쪽에 가까운 거예요. 2014년도에 크림반도 쪽 사람들은 우리는 러시아! 그 병합에 가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동부 쪽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뭐 전쟁 같은 게 일어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되나? 이게 너네 살고 싶으면 저쪽에 살고 너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굉장히 불안불안한 게 뭐냐면 현재 국제법상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국내법상 아직까지도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영토예요. 그쵸, 그렇죠. 근데 러시아가 2014년도에 강제로 무력으로 이제 병합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그 주재원들 얘기 들어보면 우크라이나 땅이잖아요. 법적으로는 네. 그 크림반도가. 그렇지만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국내선으로 간대요. 크림반도를. 애매하다. 애매해. 그럼 이제 서로 그런데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크림반도는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통치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이거는 문제가 안 돼. 그건 제쳐놓고 문제는 지금 동부 우크라이나. 그리고 돈바스 지역. 굳이 말하면. 공업 지역. 공업 지역. 이 동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몇 개 지금 자치주가 있었는데 이미 독립을 선언해가지고 네. 스스로는 무슨 인민자치공화국이 됐어요. 인정 안 해준다면서 근데 세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인정 못하는 거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러시아는 그걸 바라죠. 속으로. 그래 그걸 빌미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해 자꾸. 요거 이 녹화를 하는 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하원이 두마라고 하거든요. 하원에서 뭘 했냐면 지금 몇 개 국가들은 이미 실질적으로 독립을 선포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붙겠다. 네. 그러면 이 독립국의 지위를 인정하자라는 결의안을 통과를 했어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푸틴한테 넘겼어. 네. 푸틴이 사인하면은 그래 러시아도 너희들의 독립을 승인하겠다 선포하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침공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쟁해도 그만인 거잖아. 더더군다나 나토 간다고 하질 않나.
그래서 사실은 전쟁을 한 다음에 뭘 얻겠어요? 동부를 얻는 게요. 네, 러시아 네, 입장에서는. 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라든지 EU라든지 그런 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푸틴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시할 수 있는.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번에 전쟁이 안 나면 우크라이나나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어요. 명분 자체는 없을 겁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푸틴이 고민도 했을 거예요. 하게 되면 러시아도 돈이 없거든요. 러시아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잘 살게 러시아 잘 살게요? 질문한 거 보니까 우리가 잘 사나 훨씬 봐. 잘 살아요. 네. 근데 근데 우리 만불이 되나 모르게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잘 가다가 지금 정체된 나라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옛날에 강대국이었는데 소련, 미국 막 지금은 이러면서. 우리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지죠. 그래서 전쟁할 만하면 돈이 있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옛날에 미소였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뭐 미국, 중국, 미국, 뭐 우리나라 뭐 그 밑에 저 뒤에가 있으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러시아도 그 전쟁을 할 수 없는 뭐 상황이 뭐냐면 그러니까 애매해요 지금. 애매해요. 왜냐면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뭐 바이든이 막 지금 겁주자고 있잖아요. 겁주잖아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 말을 하고 있는데 못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재 가운데가 뭐냐면은 러시아 금융회사들과 러시아 무역회사들의 달러 결제를 막아버리겠다. 네. 이래요. 지금 북한에 당한 것처럼 제재, 금융 제재. 달러 결제를 막아버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러시아 기업들은 달러 결제를 원래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오히려 피똥이란 죄송합니다. 똥피가 어디로 튀냐면 서방 세계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서방 유럽 있잖아요. 독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의 천연가스들을 다 거의 100%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천연가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난방 때우는 거. 그것도 러시아가 안 줄 수 있어요? 그거 지금 협박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해보라고 가스 관 잠궈버린다고. 너무 치사한데? 그러니까 독일이 막판까지 그 고민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난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거의 100% 의지하거든요. 네. 어떡하지? 미국 쪽에 붙었다가는 러시아가 가스관 잠궈버린다고 하는데 너무 우리 국민들 지금 그럼 얼어 죽는데 어쩌지 독일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녹화하고 있는 이 날 기준으로 독일 총리가 모스크바로 날아가가지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그러지 마시고 두 분 빨리 화해 좀 하시라고 러시아랑 미국이랑.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뭐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녹화 기준이 좀 애매해요. 일단은 러시아는 전쟁하지 않겠다 발표한 거고 미국은 못 믿겠다. 근데 러시아 끝났다는 자체가. 의미가 뭐예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간다? 그렇죠. 러시아가 전력이 있어. 그게 이제 그 성동격서라고 하잖아요. 성동격서가 뭐예요? 성동격서가 네. 동쪽 그 이쪽을 치려고 하는데 네. 저기 이쪽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을 시끄럽게 하는 거야.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걸 러시아가 잘해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 이 시기에 전 세계의 이목이 다 베이징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치겠다. 이게 그 전략이 있는 게 뭐냐면 2014년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돈바스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면 2014년도 소치 동계올림픽 러시아에 그때도 올림픽 때 시선을 올림픽 돌리고 딱 끝나자마자 공격했어요. 모든 전 세계인들이 뭐 손에 손 잡고 하고 있는데 저쪽이 빵빵빵빵빵. 아니 정말 가스를 같은 걸로 다른 나라를 그렇게 협박하고 이래도 되냐고. 그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조약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랑 독일이랑 연결하는 굉장히 긴 가스관이 완공됐어 지금요. 이게 있어야지 독일 사람들이 이제 난방을 하고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아직 개통을 못 하고 있다니까요.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줄 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겠죠. 아니 이거 다 만들어놨는데 왜 가스가 안 오냐고 이거. 그래서 가서 또 잘 해결하라고 막 가서 우승하고 이런 거잖아요. 우크라이나의 목적은 나토에 가서 친서방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키워보겠다. 뭐 이런 거고 지금 말한 것처럼 대슬라브예요. 우리 슬라브족은 서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게 러시아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언제든지 그 가능성은 있죠.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크림이 절로 가버렸거든요. 돈바스 지역이 동부 지역도 아직까지도 그 지역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갈등들을 이해를 못하죠. 예컨대 우리가 이제 발칸 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인종목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민족이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남이에요, 남인데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옛날에 뭐지? 소련 그 공산주의 이념에 유고슬로비아, 체코슬로바키아가 다 그런 거예요. 그 네. 유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쪽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고. 요거 우리한테도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왜요? 이거. 왜요? 예? 이거 궁금해요. 왜요? 이거 우리가 뭐 남의 강 건너 불러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만약에 러시아가 진짜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했어. 네. 했는데 돈바스가 넘어갔어요. 돈바스 지역이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뭐 3차 대전이 뭔 얘기가 나와. 네. 우리는 뭐 저기 뭐 지구 반대편 일이니까 뭐 우리 신경 안 써. 그거를 누가 보고 있냐면 네. 중국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러시아가 침공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던 영토를 러시아가 가져갔네? 미국이 뭐 공격을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먹자.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그 스토리, 시나리오가 있어요. 지금 대만 같은 대만이 경우는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이면 야, 점령을 일주일도 안 해버려요. 걸려요. 안 그래, 그 그러니까. 앞에 그 미 함대만 없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봐라. 러시아도 뭐 미국 뭐 겁 좀 주다가 확 공격을 해버리니까 돈바스를 찾아가잖냐. 우리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법상 똑같아요. 중국 법상 대만은 독립국이 아니에요. 네. 산동성, 하북성, 뭐 저장성과 같은 하나의 성이야. 대만 성이에요. 단 지금 자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장 네, 미국으로 네, 같이. 네. 요거를 확실하게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를 만들겠다. 저쪽에서 가능했으니까 가자! 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여기서 만약 미 7함대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타이완만큼은 절대로 안 중국에 뺏기지. 안 뺏길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진짜 치고 나오면 3차 대전이거든요. 일어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만은 전략적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7함대 그게 그럼 그 전쟁은 이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전쟁이 요 시나리오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맞죠. 맞아. 그러니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해방군이 넘어와가지고 대만 해협을 넘어가지고 이제 타이페이를 공격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일단은 이제 7함대가 출동을 할 거예요. 미 7함대 항공모함 전단이 쫙 가. 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럼 뭘 하냐면 일단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다 빠질 거야. 거야. 왜냐면 저 오산 공군 기지에서 한번 뜨면 1시간이면 대만 가거든. 네. 일단 저기 불 끄자. 싹 가요. 우리나라 안보 공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서 김정은이 야 오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빠졌다. 가자. 그러면 우리도 그냥 휴전 예비군이시죠? 저는 예비군입니다. 아니, 지금 소령이시니까 지금 보니까 저는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육군 군사법원 어디 군사법원장 같은 법원장. 군인으로 가? 그렇죠. 그럼요. 상당히 높은 사람이 됩니다. 뭐 상상이지만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 터질만 할 때 터지기도 하지만 안 터지고 있다가 갑자기 힘의 균형이 깨지면 터지기도 하고요. 그게 너무 무서워.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1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일어나서 수천만 명이, 수백만 명이 죽었고 2차 세계대전은 또 사실은 막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예컨대 영국의 전략적 미스, 판단 미스, 믿었던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탁 터져버린 거잖아요. 독일, 히틀러. 뭐 히틀러가 제일 주요했지만 마찬가지로 3차 세계대전도 우크라이나로 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봤던 것처럼 힘의 어떤 균형이 깨졌을 때 그 욕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미국, 중국은 지금 사이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미국 입장에서 바이든 약해 보이지만 바이든은 무조건 중국의 팽창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 시나리오를 한번 봤어요. 그 워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만약 중국이 대만 치고 저기 이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이제 그 이쪽으로 파병을 하고 이 기회를 보고 이제 북한이 치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북한이 우리나라를 다 적화 통일하는 거는 불가능한데 네. 수도권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을 수도권은 인질로 잡고 이제 미국과 딜을 하겠다. 무서운 이제 스토리가 이제 뭐냐면 그럼 중국하고 미국하고 적국이 되는 거예요. 만약 대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럼 우리는 한미 방위 조약이 돼 있고요. 중국하고 북한, 북조선이라고 그러는데 걔들은 조중 우회박이라고 둘이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걔들 둘이 같은 편이 되고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같은 편이 돼요.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가 싸우면 중국군 중에 일부는 북한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워게임을 이제 해보면 우리나라 워게임은 딱 한 개예요. 우리가 침략적 전쟁이 부인되기 때문에 북한이 선제적으로 공격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작계가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어느 정도까지 밀려요. 어디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이게 작전이에요? 작전 계획이에요. 우리가 선제적 공격을 안 합니다. 헌법상으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기 네, 때문에. 자꾸 막 선제 타격 그런 얘기. 그럼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소리 사람들이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 법상으로 헌법상으로 그러니까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뺏기고 나중에 미국의 증원과에 합쳐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수복하는 게 우리 스토리입니다. 전쟁 이제 모의 전쟁을 해보면 삽시간만 다 죽어요. 그냥 앞에. 모의 전쟁 언제 해봐요? 아 이게 이제 컴퓨터로 해요. 워게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게임이라니 갤러거가 아니라. 스타크래프트가 아니고 군인들인데 이제 그 전쟁 연습을 해요 거기서. 그래요? 차단장이 나오고 뭐 대령 연대장이 보고를 합니다. 17년대 저는 사망했어.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사단장 우는 척하고 요 안에서 이제 우는 척해요? 그게 있어. 요 안에서 이제 그 인구 막 그 뭐 병력 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죠. 뭐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예전만 네, 하더라도 예전에 했던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전방에 있는 우리 그 예하 부대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디까지 버텨줄 수 있나? 지금도 그래요. 그래요? 제가 있을 때도 이제 워게임을 두 번 어떤 식으로 하면 실기동 워게임도 해요. 실기동 워게임은 이제 진짜 전차로 움직이기도 해요. 제가 있던 사단 전차 부대였는데 근데 그때 기름이 자꾸 유가가 비싸가지고 전차가 비싸니까 그냥 전차 써놓고 딴 거 찝찝차 같은 거 호란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긴 해. 실기동 훈련을 하긴 하고 거기 실기동에 따라서 박살났으면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뭐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아예 그거 없이 이 컴퓨터상으로만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전쟁을 하기 전 앞에 있는 최전방 사단들은 거의 수시간 만에 전멸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전방에 있는 우리 이제 국군 장병들이 일단 다 전멸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인데 전멸하기 전까지 이제 얼마까지 버텨지냐. 그러니까 미군이 증원되기 전까지. 네. 너무 무섭잖아. 요거는 뭐 우리 군대 다녀오신 군인들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뭐. 그러니까. 비밀도 아니고요. 군사의 비밀도 아니고요. 이거 봐. 항상 그 대치되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불안해야 되잖아요. 재밌는 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한강에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 한양 아파트와 그 지금 그 현대 그거 아파트. 있죠. 총구멍 같은 거. 총구들이 있어요. 있죠. 맞아. 지금 거기서 기관총 쏘는 구멍들이 다 만들어놨어 그때요. 현대 아파트 뭐 이런. 왜냐하면 강북이 다 이제 그 점령됐다는 가정하에 이제 배 타고 도강할 거 아니에요 인민군들이. 도강에서 중간쯤 와서 이제 강남에 상륙할 때 거기서 발포하겠다. 네. 들으면서 저는 뭐 우크라이나가 뭐랄까 강대국 느낌이 아니잖아요. 강대국이었죠. 근데 뭐 지금은 아니죠. 그렇지만 네. 그래서 근데 거기가 인구가 한 3천, 4천 정도가 돼요. 스페인하고 비슷해요. 우크라이나는 소련 연방 가운데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두 개니까요. 지금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전 유럽에서 국토가 제일 넓은 나라예요. 넓은 나라고. 지금 말했다시피 아주 곡창지대이고 너무 자원이 독일 군이 소련 공격하러 갔을 독소 전쟁에서 그 남쪽을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에요. 정말 남쪽. 뭐 이렇게 사람 사이에도 너무 복잡다단한데 이 국제적 이해관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잘 해결이 돼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재미있었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조태꿀. 조태꿀.